예, 10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돼서 예, 보겠습니다. 자, 6번의 경보 방식 보시면 일제 경보 방식과 우선 경보 방식이 있다. 자, 일제 경보 방식은 전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고, 우선 경보 방식은 화재가 난 발하층 있죠. 화재층, 화재가 난 발하층과 그 직상 인근층, 여기에 이제 경보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 경보 방식은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규모의 건물은 전층 다 경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일정 부분 큰 건물은 뭐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건물은 전부 다 만약에 경보가 나가게 되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외국 사례도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 안 했는데 오작동으로 인하여 경보가 나갔을 때 피난하다가 사고가 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작동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 인근층만 먼저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제 경보 방식은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일제 경보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 경보 방식이 예전에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층수가 11층 이상, 면적 관계없이 층수가 11층 이상, 이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해라.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일제 경보 방식은 이제 전층에 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우선 경보 방식은 우선 경보 방식의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일단 11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입니다.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경보 방식 대상이다. 그럼 나머지 10층 밑으로 공동주택은 15층 아래로는 다 뭡니까? 일제경보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면적이 3천 초과하고 5층만 넘어가면은 거의 다가 뭐다? 우선경보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층 이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게 도면을 11층짜리를 그리기가 굉장히 이 도면 이 시험지 페이지를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선경보 방식으로 최근에 이거 바뀌고 나서는 나온 적이 거의 없고 일제경보 방식만 대부분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겠지. 층수가 11층 이상인데 몇 층을 잘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1층짜리로 해갖고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경보 방식에서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고, 두 번째가 비상방송 관련해서가 있고, 세 번째가 스프링클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전 촬영분에 보면은 자탐이 먼저 바뀌고 이놈이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강의를 촬영하는 도중에 이놈이 바뀌어 버렸어. 이게 한꺼번에 같이 안 바뀝니다. 법이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비 있죠. 이놈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덜 사용하는, 빈도가 좀 적은 이런 설비를 그 다음에 개선을 합니다. 이게 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은 5층 이상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앞에 층수가 붙잖아. 여기 보면 층수가 붙어 있잖아요.
요 층수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이제 공부할 때 보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층수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하층 포함은 앞에 지하층 포함이란 말이 붙어요. 지하층 포함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지하층 포함이란 말이 없으면 그럼 이제 층수라,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리 되어 있어요. 층수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하가 5층이고 지상이 10층이면 이거는 일제경보 대상입니다. 우선경보가 아닙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다. 이제 숙지를 하시고, 건축법의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보 방식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우선경보 방식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2층 이상일 때는 발하층과 직상 4개층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층에서 발화가 됐을 때 1층 발하층인 1층과 그 다음에 직상 4개층과 지하층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지하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하층, 직상, 층, 그죠? 그리고 뭡니까? 기타의 지하층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지하층은 이제 일단 다 나간다.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층도 나간다. 그죠? 직상층인.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닥수는 뒤에 하시고, 여기 봅시다.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밑줄 돼 있는 데 있죠. 이게 이제 개정이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지구 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뒷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을 할 건데, 화재가 났을 때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이 된다. 단락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지구 음향장치를 우리가 이제 지구 경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법에는 지구 음향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 경종인데, 이 경종 자체가요, 단락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면 이제 휴즈가 나가버려요. 수신기에. 그래서 다른 층에 경보가 안 나가.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만들어 놨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유효한 조치 방법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경종 단락 보호장치라고 있습니다. 이 퓨즈 달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 사용, 선로 증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선로를 증설하면은 일제경보든 우선경보든 무조건 선을 추가를 해야 돼. 각 층별로. 추가를 싹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왜냐면 이게 2천 몇백 원짜리 이걸 하나를 딱 설치하면 경종 앞에다가 딱 설치해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딱 경종이 배선이 단락되어도 이 신호가 뭡니까? 다른 층에도 수신기에 있는 퓨즈가 안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수신기에 보면요, 지구 음향장치 퓨즈가 있어요. 퓨즈가 있거든요. 퓨즈. 그죠? 퓨즈의 역할이 뭡니까? 단락이 됐을 때, 부하가 걸렸을 때 뭡니까?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놈이 이걸 딱 잘라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기라든지 이런데 부하가 안 먹도록 하는 게 이 퓨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경종이 딱 있으면요, 이제 층마다 경종이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이 경종선이 쭉 수신기로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왔으면 요 층에 요 경종이 단락이 돼 버리면 요 퓨즈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퓨즈가 나가버리는 기라. 이게 딱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층, 이 수신기에 있는 요 경종 퓨즈가 죽어버리면 경보 자체가 안 나갑니다. 출력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퓨즈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방법이 또 있겠죠. 여기다가 뭡니까? 수신기에다가 각 경종 회로마다 뭡니까? 퓨즈를 각자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것도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걸 허용을 해주는 거라. 요 수신기 요 경종 앞에다가, 경종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요 경종선 앞에다가, 요 경종 단락 보호장치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단락이 되더라도, 선에서 단락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차단이 돼버려. 이걸 허용을 해줍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실제 설계를 이렇게 하고 시공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 선로를 정소를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 자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또 가닥수 할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해서 요놈 어디에 경종이 작동하더라도 이 단락 보호 장치가 작동을 해서 차단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휴즈가 안 나가는 거라. 이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유효한 조치를 하는 방법 중에서 대부분이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닥수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개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탐이나 비상방송이나 스프링클러 세 가지 모두 다 뭡니까? 우선경보 방식 대상이 동일하게 바뀌었다. 층수가 11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경보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일제경보 방식으로 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 경보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가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전화가 삭제가 됐어. 그럼 7가닥에서 전화가 삭제되니까 일단 개정된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 전화 규정이 삭제가 됐어. 두 번째, 여기 교재 그 10페이지 보시면 여기 당구장 표시 보이시죠? 중간에 제가 이렇게 밑줄 친 거는 최근에 개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화재로 인하여 이 문구가 추가가 된 겁니다.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주의점, 비상 방송에 가면요, 단락 또는 단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락밖에 없어. 자탐에서는 일단 단락돼. 단락이 뭐냐면 쇼트. 두 손이 붙으면 이제 휴즈가 나가거든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콘센트 220V 선 두 가닥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탁 하면서 차단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락되면 퓨즈가 나가요. 예? 수신기 퓨즈가 나가버리니까 경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종이, 지구 음향장치가 지구 경종 아닙니까? 경종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해라고 되어 있어요. 단락되었을 때 유효한 조치를 해라고 법이 이제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바뀌었죠. 그러면 요 밑에 참고해 보시면 지구 음향장치 또는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층 배선상의 유효한 조치 방법에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경종 단락 보호 장치라는 게 있어요. 경종 단락 보호 장치라는 게. 예? 이게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경종에서 나온 두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아주 단순하지. 거기 안에 휴즈가 있는 기라. 단락되면 그 휴즈가 나가서 선을 잘라주는 거예요. 단선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이거로 거의 다 할 겁니다. 이거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호 기능이 있는 중계기 사용. 이거는 이제 R행일 때 쓰는 거예요. R행일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P형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선로를 정설하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각 층마다 선을 따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 시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죠? 인건비라든지 선로 시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 관리사 시험에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감안해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존 선로에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 자, 왜 없냐? 자, 이게 지금 자재를 내가 지금 안 갖고 왔네. 제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은 뒤에 수업 도중에 제가 한번 그걸 갖고 올게요. 자, 요렇게 이제 발신기 세트 안에 경종이 있지 않습니까? 벨이. 그럼 여기서 두 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해.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 선에서 중간에 퓨즈만 설치하는 거니까 선로가 뭐 늘어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게. 자식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좋아.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조건을 또 제가 달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선로를 증설하게 되면은 위에 층에 경종이 있으면은 선로를 수신기에서 또 보내야 돼. 이렇게. 또 보내야 돼. 이렇게. 선로가 굉장히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는 좀 배우고 합시다. 이거를. 자, 이거예요. 6가닥 기본선이 뭐냐? 이거 배우고 뒤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6가닥 기본선이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일제경보 방식, 우선경보 방식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11층이 안 되면 지금은요. 아파트는 16층.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일제경보 방식으로 시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제경보 방식은 전층에 경보 바라는 거고, 우선경보 방식은 뭡니까? 발하층과 인근층에 보내주는 거거든. 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직상층에서 직상 4개층으로 바뀌었어요. 고층 건축물로 바뀌었는데, 이건 뒤에 안기파트에 가서 하기로 하고, 가닥수는 관계없으니까, 직상층이든 직상 4개층이든 어쨌든 선은 다 따로 갑니다. 이게. 자,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본 가닥수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6가닥이 기본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 6가닥일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 조건에 경종 단락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든지. 그럼 두 번째가 경종과 표시 등은 이 조건이 있으면은 일단 6가닥이 돼요. 6가닥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관계.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또 그거 된 게 채소. 여러분들 채소란 말이 없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채소입니다. 채소고에 이 경종 단락 보호 장치가 이제 형식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2022년도 6월인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2022년도 하반기부터 생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공은 다 이거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조건이 붙을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개 조건이 붙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6가닥이 기본 가닥수가 이겁니다. 공, 표, 발, 전, 경, 회. 여기서 전화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화가 삭제가 됐으니까 아까 바로 앞에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7가닥에서 6가닥이 이렇게 기본선이 되고요. 여기서
요 공통선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죠.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요게 회로 공통선입니다. 자, 회로 공통. 그리고 지구 공통.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감지기 공통. 그리고 발신기 공통.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뭐 표시 공통, 신호 공통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게 한 7가지인가 돼요. 똑같은 명칭이. 근데 저는 회로 공통으로 쓸 겁니다. 제가 일할 때부터 회로 공통으로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회로 공통이나 지구 공통, 뭐 발신기 공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편한 거 하나를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구 공통이라면 지구 공통으로 명칭을 써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회로 공통 썼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출제자에 맞춰주는 게 좋은 거니까, 명칭은 여러분들이 예시에 나오면 예시대로, 아니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공통이 뭐냐면요, 경종, 표시 등 공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표시 등하고 요 경종, 이게 제 적색으로 이거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두 놈은 요 공통을 써요. 요 두 놈은 부하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한 개 공통으로 쓰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요 두 놈은 요 공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한 발신기하고 회로는 요 공통을 씁니다. 요거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라, 마이너스 다 똑같은 건데 이름만 구분해서 별도로 공통을 같이 안 쓰고 부하 때문에 분리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표시등이지. 표시등. 요거 발신기. 요거는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도 합니다. 용어는 편한 대로 쓰시면 돼. 근데 문제에서 응답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응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는 경종.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경종이지. 지구경종. 그죠? 주경종이 따로 있으니까, 수신기 쪽에. 그리고 이거는 회로. 이것도 명칭이 회로, 지구, 감지기, 뭐 표시 등 아닙니다. 표시, 신호, 뭐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회로라고 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구라고 나오면 지구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6가닥 기본선 중에서 요 회로 있잖아요. 회로. 끝에서부터 산출해야 돼. 끝에서부터. 이거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회로선.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회로는 발신기 개수. 그러니까 발신기 한 개가 일단 한 회로입니다. 발신기 한 개가. 그리고 경계구역 수. 발신기는 요 그림 아닙니까? 그치? 요거. 경계구역은 요 번호 있죠? 1번 요런 말 있잖아. 15번 계단. 요게 회로예요. 회로. 한 회로. 그죠? 그 다음에 종단저항수. 요 그림. 요 그림이 두 개면 두 회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에서 있죠. 요 세 가지를 구분하되, 만약에 있죠. 발신기가 한 개인데, 발신기가 하나가 있는데, 종단저항이 세 개가 있으면요. 예? 세 개가 만약에 도면에 그려져 있으면, 회로는 세 개입니다. 세 가닥이 되는 거예요. 세 가닥이 수신기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시 되는 거는 요 놈이에요. 발신기 개수보다 우선시 되는 거는 경계구역 번호 또는 종단저항 개수, 이게 우선시 되는 겁니다. 요거 세 개, 요게 회로입니다. 우선시 된다. 요거까지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은 일제 경보 방식이면 무조건 한 가닥이야. 짬바에서 넘어가면 되니까. 전층에 다 경보하니까 1층 경종에서 2층 짬바하면 다 연달아, 다 연동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닥 일제 경보 방식이면. 그 다음에 우선 경보 방식일 때, 아까 있었죠. 자탐에서는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지하층은 한 가닥이고, 지하층은 무조건 한 가닥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옆에 경종선. 지하층은 무조건 한 가닥이고, 지상층은 이거는 층 있죠. 층마다 한 가닥씩 가야 됩니다. 지상층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 100층에 지상 100층이면 우선경보 방식일 때 지하는 한 가닥이 가고요. 지하는 한 가닥이 가고 지상은 뭡니까? 100가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가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 20층에 지하 1층 우선경보 방식일 때도 지하는 한 가닥에 지상 20가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층수입니다. 발신기 개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신기가 한 층에 10개 있다 하더라도 자, 발신기가 10개가 이게 있어. 이렇게 한 층에 이렇게 쭉 있다 하더라도 경종선은 한 가닥 가서 짬바해서 그 층은 왜? 해당 층에는 경종이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발신기가 10개 있으면 두 번째 발신기에서 발신기를 눌려도 첫 번째부터 10번째 발신기에서 경종이 다 울려야 됩니다. 그 층에서는. 발하층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층별로 한 가닥이지 발신기 개수별로 한 가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점. 층별로 한 가닥입니다. 지하는 무조건 한 가닥이고 일제는 무조건 지상이든 지하든 구분 없이 한 가닥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발신기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한 가닥이에요. 표시등도 한 가닥입니다. 일단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요 경종 표시등 공통도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한 가닥만 가면 돼. 그런데 이 회로 공통선이 있죠. 첫 번째 있는 거. 이거는 아무 조건이 없으면 요거 7개까지 쓸 수가 있어. 회로선 7개까지 한 가닥이라. 여러분들 그 필기 공부할 때 구조원리 과목 공부할 때 보면 있었잖아요. 예. 공통선은 예? 경계구역 7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배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계구역 7개 쓸 수 있어. 그러면 요 회로가 14가닥이다. 그러니까 14경계구역, 종가장이 14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맨 앞에 있는 회로 공통선은 뭡니까? 2가닥이 되는 거예요. 7, 24. 그죠? 그럼 15가닥이다. 이게 15가닥이면 3가닥이 가야 됩니다. 수신기에서. 3가닥이 가서 한 가닥이 7개 맞춰 먹고, 한 가닥이 그 다음 7개 맞춰 먹고, 한 가닥이 그 다음 1개 맞춰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산출할 때는 여기서부터 산출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산출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서 자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자 회로 6개까지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 7개까지 이놈을 한 가닥으로 쓸 수 있는데 6개가 나오게 되면 6가닥으로까지 쓰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6이면 한 가닥 써야 돼. 그럼 7이면 본래는 한 가닥이지만 그 조건 때문에 2가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조건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한 가닥이지만 문제 조건에 몇 경계구역까지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조건 잘 보세요. 이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몇 경계구역까지 그러니까 몇 경계구역은 몇 회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놈하고 같이 가 그 조건이 붙으면 그러면 요 회로가 만약에 문제에서 15로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요게 몇 가닥 됩니까? 3가닥이 되지. 7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3가닥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경계구역 7까지 쓰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것도 3가닥이 갑니다. 주의점 이거 질문하실 때 이건 질문하지 마세요. 앞으로 자 뭐냐 이게 경종 표시등 공통성이 되다 보니까 이 경종선이 경종선 따라서 이놈을 산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경종 공통이니까 경종선 따라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문제 조건에는 경계구역이란 말이 붙어요. 7경계구역까지 쓰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따라가야지 이놈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5고 요게 10으로 나왔다. 2가닥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경종선은 아무 관계 없어 이거하고. 그냥 이놈 공통만 써주는 거고 경종 표시등 공통성은 항상 경계구역 몇 개 추가 시에 추가로 해라 이렇게 문제에 나오지 경종선 추가할 때 추가해라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공통선은 그러니까 공통선은 조건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이 공통선과 동일하게 가야 된다. 요게 3이면 3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한 가닥이다. 그죠?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도 조건에 뭐
따로 쓰라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한 가닥만 가면 돼. 만약에 따로 쓰라면 따로 써주면 돼. 공통을 따로 써주면 되고, 이 공통을 안 쓰고 이 공통을 안 쓰고 따로 공통 보내주면 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거의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한 가닥만 가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본 가닥수는 일단 6인데 일제 경보 방식은 전층의 경보를 바라죠. 그리고 우선 경보 방식은 조건이 11층 이상이다. 자탐은. 다른 설비는 아닙니다. 11층 이상이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우선 경보 방식으로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대 기본 가닥수가 6이다. 공공표발 경회. 마지막부터 산출해냈어요. 여기서부터. 회로. 자, 공공표발 경회에서 회로는 발신기 세트 수, 그죠? 또는 경계구역 수, 종단 저항 수, 이 중에서 발신기 세트 수보다 경계구역 수가 많거나 종단 저항 수가 많으면 경계구역 수나 종단 저항 수를 따라가야 된다. 많은 걸 따라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경종선은 한 가닥이고, 경종선은 한 가닥인데, 일제경보 방식일 때는, 우선경보 방식일 때는 지하층은 무조건 한 가닥, 지상층은 층별로 한 가닥이다. 발신기 개수가 아니다. 발신기 개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발신기 개수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층이 하나의 층이면 한 개의 경종선으로 이제 따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발신기선,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한 가닥만 가면 되고, 맨 앞에 있는 회로 공통선은 맨 뒤에 첫 번째 했던 맨 뒤에 회로 공통선 있죠. 이거 7개까지 한 가닥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종 표시등 공통선도 경계구역 추가할 때 또 추가하라고 나오면 경종선이 아닌 경계구역 수, 즉 회로선 수에 따라서 공통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회로 공통선과 같이 간다. 예, 숫자가 같아져야 된다. 그죠? 이거는 질문 절대 하지 마라.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용어를 보면은, 그죠? 회로에 대한 용어는 지구, 감지기, 그죠? 그 다음에 뭐, 회로, 지구, 감지기, 뭐, 표시, 신호, 이런 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종선은 뭐, 벨, 이거하고 같은 말이고, 발신기는 응답이다. 그리고 표시등선은 그대로 가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벨 표시등 공통선. 그리고 회로 공통선은 지구 공통, 감지기 공통 또는 발신기 공통.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정리해야 돼. 정리하시고. 그럼 이때는 이게 이제 요 조건이 붙었을 때 요거거든. 붙었을 때 요건데, 이게 봐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조건이 제가 거의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붙으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붙으면 회로 우리가 공통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있죠. 이거를 따로 써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경종 표시등 이 두 놈을, 이 경종 표시등 두 놈을, 그죠? 경종도 이 공통선을 쓰고, 표시등도, 램프 표시등도 이 공통선을 쓰고, 그리고 경종선 가고 표시등선 가죠. 그래서 세 선으로 써먹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종이 단락됐을 때, 그죠? 조치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안 쓰거나, 그죠? 선로를 이렇게 정설했을 경우에는, 이 조건, 요 참고에 있는 세 번째, 선로 정설을 하게 되면은, 요 표시등 공통을 여기서 쓰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경종 공통과 표시등 공통이 따로 가야 돼. 왜? 경종 마이너스 선에서 단락이 돼버리면 표시등도 안 되거든. 맞잖아요. 이거 두 개는 별개인데, 우리가 경종하고 표시등 공통을 같이 쓰는 이유가 부하 때문에 쓰는 건데, 선로를 정설하게 되면은 경종선 이렇게 공통을 따로 가야 되고, 표시등 공통도 따로 가야 돼. 이렇게 따로 가야 된다. 원래는 두 가닥 별도로 가야 돼.
한 가닥, 세 가닥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가닥수가 많아지는 거라 7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7이 돼 버리고 각 층마다 공통하고 경종선을 추가해야 돼.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시공 그렇게는 안 하겠죠. 선로수가 많기 때문에 시공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에 하나의 공통선을 쓰라. 뭡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같이 쓰란 말은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문구입니다. 이거 두 개를 공통을 하나를 쓰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조건을 빼먹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작성하면 돼.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사용한다고 보고 가닥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적어주고 6가닥으로 산출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추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 조건에 별도로 뭐 이렇게 선로를 정설을 다해라 뭐 이런 조건이 붙으면 경종 그러니까 표시등 공통선이 따로 가는 거지. 만약에 그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선이 이렇게 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통, 표시등, 발신기, 경종, 회로 중에서 이렇게 중에서 요게 회로 공통이죠. 요게 경종, 표시등 공통해서 이게 이제 경종 공통이 돼버리고 공통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표시등 공통이. 왜? 이놈하고 같이 쓰면 단락돼 버리면 표시등도 나가버리기 때문에 따로서 그럼 7이 돼버려요. 7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거는 일제경보 방식이든 우선경보 방식이든 경종선하고 공통선 이 두 선 있죠. 이놈은 두 가닥이 추가가 계속돼야 돼요. 일제경보 방식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왜? 일제경보 방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경보 방식도 전층 경보가 다 나가죠. 그럼 한 층에 단락이 돼버리면 다른 층에 경보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로 증설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경보든 우선경보든 두 가닥이 다 따로 가. 가닥수가 똑같지. 이 경우에는. 그죠? 별도로 다 가야 돼. 이게 싹 다. 이게 이 두 선이 별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7, 9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7에서 9가 아니고 요거 추가되면 이제 10이 되겠지. 회로까지 추가되면. 그죠? 그래서 그냥 별다른 이런 조건이 없는 경우 이렇게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또는 경종과 표시 등은 하나의 공통성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같은 말 아닙니까? 이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문구가 없다. 선로 증설 이런 말도 없다. 그러면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뭐 이렇게 문구를 적어주고 6가닥으로 쭉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해갖고 산출해 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간선을 토대로 예제를 몇 개 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